자, 반갑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3%로 시장 마감을 했죠. 우리나라 오늘 시장 지수를 전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기는 했어요. 빨간 색깔. 근데 마이너스 0.5%랑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빨갛게 2%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왜 특이한 거였냐면 시장 종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지금 니케이 해외 지수가 3% 마이너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조금 강했다. 옆 나라 이제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은 좀 잘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독 오늘 포스코만 조금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거는 이제 좀 2차 전지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이노베이션,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지금 좀 못 올라와주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TF를 보게 되면은 2차전지 ETF도 마이너스 3%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좀 그런 하락을 받았다. 그리고 철강주들도 조금 안 좋았어요. 철강주들도 한 3%, 뭐 동국제강도 한 4%, 세아제강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포스코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철강이랑 2차전지죠. 이 두 구간에서 모두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었지만서도 포스코도 조금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를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좀 기술적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25만 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2월 달부터 이렇게 쭉 상승해 왔었던 때가 이제 LNG 모멘텀을 받고 나서 쭉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이 요 타임라인을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괜한 구간에서 손절을 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중요한 것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은 오늘 들었다가 내일 까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랐었던 LNG 모멘텀에 대한 재료 있죠. LNG 모멘텀에 대한 재료. 요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 관세 협상을 할 때 제시한 것들이 두 개가 있죠. 그게 뭡니까? LNG 쪽이랑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NG에 대한 재료는 트럼프 임기 기간 때는 특히나 중간 선거 될 때까지는 중간 선거가 한 2년 정도 걸리죠. 2년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려먹는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LNG랑 조선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월 말부터 이렇게 쭉 빠졌을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는 그러한 리스크들이 거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호 관세가 직접 발효가 되고 나서 90일 유예까지 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한수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코는 시장 대비해서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가 이제 의문인 건데 사실 철강 쪽으로는 이제 LNG 쪽으로 파이프라인 쪽으로도 모멘텀이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요번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긴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선박 그 제조사들이랑 후판 협상을 했어요. 드디어 했는데 70만 원 후반대로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90만 원 초반대였어요. 후판 가격이 90만 원 초반대였는데 이제 거의 한 5만 원 정도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톤당 후판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아웃이 돼버리면서 철강 쪽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모멘텀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감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철강이 감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판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본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반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는 열연 가격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고요. 감산이 진행될수록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일어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철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강 가격부터 움직여줘야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철강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는 제가 1분기 그다음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오고 우리나라 가격까지 반영이 되는 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딱 들어가면서 LNG 모멘텀도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 6월, 7월, 8월부터는 주가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7월, 8월, 9월 올 때까지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별 종목의 그런 이슈들은 살짝 안 좋은 건 있지만 시장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하방을 방어해주는 수급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25만 원 부근까지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수급만 보더라도 2월 중순부터 계속 하루 종일 매수했던 연기금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연기금이 금요일에도 유의미한 매수를 들어와 줬기 때문에 연기금이 막 줄매도하는 거, 이게 아니라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우려하는 것만큼 하락이 깊은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영상 구도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포를 뭐 한 50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막 한 40만 원대, 한 35만 원대 막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단기간 결과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은 한 5분 정도 계시고요. 30에서 40만 원 구간은 한 25분 정도. 여기가 제일 많죠. 자, 그리고 40에서 50만 원 구간이 한 10명, 그리고 50에서 60만 원 구간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투표 결과가 많은 구간을 기준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영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브리핑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요거 참여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말까지만 계속해서 설문을 받아보고 결과를 클로즈한 다음에 제일 많이 있는 구간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영상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네이버 설문 링크를 제가 따로 달아놨어요. 거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포스코홀딩스 구독자 평단 조사라고 해가지고 우선 구독자님들의 평균 단가를 먼저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방향으로 영상을 브리핑 드릴 예정인데, 이거를 굳이 왜 하는 거냐면요, 지금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평단은 한 35만 원쯤이고 목표가는 한 40만 원까지 잡고 있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포스코가 막 한 50만 원, 55만 원까지 막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거랑 눈높이가 조금 다르잖아요. 괴리가 생기잖아요. 이러면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력도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어느 정도 브리핑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기 밑에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은 보유 평균 단가를 체크해달라는 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에 해당되는 그 칸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밑에 설문을 제출해 주시면은 제출이 완료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니까 뭐라도 조금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여러분들 평단에, 개개인의 평단에 맞는 간단한 솔루션 정도는 한번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 평단에 맞는 뭐 추가 매수가라든지 아니면 목표 익절가라든지 그 정도는 가볍게 해설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런 거까지 한번 제공을 해드려 보겠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LNG 모멘텀으로 올려줬었던 이 주가 상태를 다시 좀 빼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LNG에 대한 협상이 이어나가면 나갈수록 다시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35만원, 40만원이 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브리핑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다시 조금 주춤한다고 해서 너무 막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일단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좀 가족분이랑 맛있는 거 좀 드시고, 또 오늘 날씨 좋잖아요. 좋은 날씨에 좀 피크닉도 가시고 산책도 좀 가시고, 또 다음 주에 저랑 함께 영상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